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오늘은 대선 20대,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형지 엘리트,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 관련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좀 부각됐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내년 대선이 3월 9일인가? 3월 달로 알고 있어요. 3월 달로 알고 있는데, 자, 19대 대선은 5월 달에, 2017년도 5월 달에 진행이 됐죠. 그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안철수 관련주하고 문재인 관련주들, 네. 과거 데이터를 보고 20대 대선은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대 대선에서는 안랩과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대선 테마주로다가 편입이 됐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의 월봉 차트예요, 회원님들. 월봉 차트 쭉 보시면은 2017년도 5월 달에 대선이 치러졌죠. 요때쯤입니다. 어, 문재인 그때 후보가 당선이 조금 유력해지면서 안철수 관련주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래도 3월 달까지 한 두 달 전까지는 떴다는 거예요.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바이너리 웨이브 MACD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봤을 때 보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 이유가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한 두 달 정도 조금 하락을 좀 보였죠. 보이고서 본격적인 상승을 좀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은 몇 개월이나 갔는지를 좀 보면 되겠죠. 자, 요때부터 2016년도 7월 달부터 2017년도 3월까지 9개월 정도 지속이 좀 됐습니다. 9개월. 자,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 문재인 테마주로다가 17년도에 좀 강하게 떴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역시 4월 달에 하락이 나왔었죠. 자, 우리들 휴브레이 같은 경우, 우리들 제약으로 볼게요. 우리들 제약이 없네요,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 자, 휴브레인으로 보면, 자, 골든 크로스, 바이너리 웨이브, MACD 골든 크로스 이후에 요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10개월 정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9개월에서 10개월. 그쵸? 9개월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9개월 정도. 그리고 전달. 대선일 전달에는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10개월 대선까지 10개월 전에 한 달을 제외한 9개월 정도 상승 구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 네, 여론조사를 먼저 좀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자, 지금 나오는 게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리 양자 대결인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42%, 윤 전 총장이 35% 앞서고 있죠. 네. 자,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좀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32%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야권이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아, 이제 그 정당 지지가 없는 사람들이 30%고 국민의힘이 2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인 지지율도 높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현재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관련주가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맞아요. 내년 3월이라고 하면은 현재 5월이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이제 딱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관련주가. 하지만 이재명 관련주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종목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아요, 회원님들. 뭐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제가 그 검색해 그 좀 자료를 좀 정리한 것만 봐도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21개, 22개, 22개, 윤석열 관련주가 25개. 네. 이낙연 관련주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월봉상 바이너리 웨이브 MACD가 골든 크로스가 직전에 나온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는 GL팜텍, 그 다음에 시공테크, 정다운, 형제엘리트, 코이즈, CS 한 6종목으로 좀 추렸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는 대형포장, 노루페인트, 대한금속, 한국테크놀로지, 서현이화, 원익큐브, 화성밸브, 대한제당 4, 5, 6, 7, 8 8종목으로 좀 나눴습니다. 자, GL팜텍부터 볼게요. 자, 이 종목들은 회원님들께서 직접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 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는 8종목 정도, 그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자, GL팜텍부터 보겠습니다. 월봉상이에요. 자, 월봉상 보면은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그쵸?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되는데, 그, 지연, 학연, 혈연, 이런 부분들은 이유 없이 그냥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관련성이 더 있다 없다를 보실 필요도 없고, 가끔 조회 공시로다가 관련이 없다라고 뜨는 종목들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팜텍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월봉상 골든 크로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 구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일목균형표상에 의문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구름대를 저항으로다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 한 1,600원인데 2배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봉상에서도 보시면은 구름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죠.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시공테크도 월봉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떠 보이지만 보통 뭐 5배, 6배 가는 대선 테마주들이 좀 많았죠, 회원님들. 그쵸? 네. 자, 시공테크 월봉을 보면은 거의 박스권 흐름이에요. 강한 흐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네. 강한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5년에 한 번씩, 그쵸? 네. 5년에 한 번씩 오는 그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대형 포장 한번 볼게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이렇게 보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2달 정도 이렇게 네, 조정을 좀 주고 있어요.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페인트. 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름대 저항에 밀리는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회원님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좀 봤어요. 그럼 어느 때 이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느냐? 그쵸? 월봉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1, 20%, 2, 30%씩 떨어지는데 지금부터 무턱대고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에서 포인트가 좀 생깁니다. 자, GL팜텍 주봉.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상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회원님들. 자,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봉으로다가 이렇게 돌파했을 때, 그쵸? 주봉으로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맞죠? 네. 자, 지금 이제 뭐 박스권을 살짝 그려보면, 자, 위아래로다가 지금 계속 쳐주고 있어요.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다가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주봉이 나타났을 때, 그쵸? 돌파하시면 되겠죠? 그 가격대가 주봉 종가로다가 1790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공테크. 자,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자, 월봉에서 아까 보셨지만 이것도 나는 박스권이에요. 왠지 박스권. 박스권인데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바닥에서 좀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월봉상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고 할 때 월봉이에요, 월봉. 그쵸? 너무 기간이 길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하락이 여기까지 구름대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떨어지면 이 종목은 대선 테마주가 아니죠. 네.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점점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일목균형표를 좀 이용하실 필요도 있어요. 일목균형표. 자, 보시면은, 자, 현재 지금 8,300원 부분인데, 이렇게 양운과 음운이 교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변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여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요 기준선, 요 전환선이죠. 요 검은 선 전환선을 지지해주는 부분, 7,670원 부분, 요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대형 포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한 부분들이 있네요. 공간도 많고, 그 다음에 과거 구름대를 봤을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쵸?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넓네요. 제가 볼 때는 2340원 부근, 네, 2340원 부근 정도.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는 나올 확률이 좀 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이제 예전에 그 반기문 네 유엔 전 사무총장처럼 그냥 사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아예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여기까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2,34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르페인트. 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을 좀 많이 보였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고점 부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고점 부근. 여기 부근이 될 겁니다. 네. 12,390원 부근.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대선 테마는 불변입니다. 무조건 상승을 줘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합니다. 매년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테마보다도 강하고 강한 수익률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정받는 한두 달, 월봉상 한두 달 그 기간 고점에서 잡으면 4, 50%의 만약 손실을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시는 방법은 항상 뉴스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뉴스. 그리고 지지율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봉상에서의 단기 상승 구간들이 있어요. 단기 상승 구간들. 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름대. 구름대가 아니라 그물망 차트죠. 그물망 차트 부분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네, 마지노선. 아시겠죠? 그리고 대형포장. 대형포장은 지금 그물망을 지금 뚫고 내려갔어요. 그쵸? 네, 뚫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럴 때는 201선, 401선, 요런 데 부분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시겠죠? 이렇게 그물망을 뚫고 내려온 종목들은 일단 배제를 좀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단기간에는. 네, 다시 또 뚫고 올라가길 기다려야 되겠죠? 네,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봉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L팜텍. 자, GL팜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름대 돌파하고 있어요. 돌파하고 그물망 차트도 우상향, 보조지표는 조금 만들어져야 되고 이동평균선도 우상향. 네. 아시겠죠? 이렇게 보조지표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런 시점을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월봉상의 바이너리 웨이브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온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주봉상에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을 짚고 찾아내셔서 거기를 지지선으로 확인해서 바닥권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봉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물망 차트를 주가가 그물망 차트 위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바이너리 웨이브 MACD도 골든 크로스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부분들 잘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대선 테마주들만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의 테마주들은 조금 손을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위험성이 좀 존재하지만 그런 것을 잘만 잡으면 회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